결정을 안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오니까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주변 뭐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그러면 처분성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그러면은 어떤 과세를 하는 행정처분에 과세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처분으로 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처분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세자가 이제 불복을 제기한 거죠. 아니 국세기본법상에 납세자의 권리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일도 되기도 전에 20일 정도 경과돼 가지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뭐 어떻게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된 거죠.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결론도 그 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로 규정한 것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봐서 당초 과세 처분이 다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관련된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7장에 보시면은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다 해가지고 뭐 포렌식 세무조사 뭐 이런 게 있다. 요즘에 뭐 이렇게 그 TV 뉴스 보다 보면은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조사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까지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이 조사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 익혀두시면 어떤 게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편에 보시게 되면 조세 불복해서 뭐 사전적 권리 구제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세전 적부심 심사 청구제도죠.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뭐 작성 방법, 사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제2장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라 해서 이제 조세 불복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 이의신청도 할 수도 있고 또 국세청에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행정 심판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법원 이제 사법부에 가서 사법부에 이제 가서 이제 결과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행정 소송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례 분석이 나와 있고 제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고충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고충 청구라는 게 있는데 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고충 청구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적인 어떤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거나 했을 때 이제 관할 세무서라든지 또는 지방국세청에다가 고충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충 청구라는 것은 앞에 정상적인 불복 절차처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끝나면 뭐 거의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제출해가지고 고충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 안 받아줬다 또는 국세청, 지방국세청에서 안 받아줬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면 되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이 세금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서 만일에 납세자 주장이 맞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세청에 이제 해당 세무서장이라든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세청의 어떤 그 행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령권을 가지고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이제 시정 권고라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좀 많이 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가 오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제4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무조사의 사후관리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제 1장에 보니까 조사 결과의 적법성, 그리고 부과금액의 정확성 검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시에 승소 가능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불복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억울하다. 이게 이럴 수 있네. 내가 이득을 얻은 게 없는데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불복 절차를 밟았을 때 승산이 있겠느냐 이러면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했지만은 이길지 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아니, 재판한다고 내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변호사가 뭐 이제 행정소송을 하든 아니면 세무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든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든 승산, 이제 보통 우리가 승산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납세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몇 %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죠 몇 %인지. 그러니까 5대 5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걸 불복을 할 때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본다는 이렇게 청취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 청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사건을 맡겨요. 큰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기는데 상대방이 조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조사가 아니라 과세 자료에 의해서 과세가 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대리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대리인 입장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할 건지를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